네, 안녕하세요. 차트 기법 오늘은 7강입니다. 사전에 앞서서 1강부터 먼저 순서대로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이런 기법들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알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법은 전체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첫 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20선은 하락장 때 20선은 저항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20선이 첫 판에서 올라오면 저항이 돼서 다시 내려갈 수 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20선 근처에선. 그럼 주가가 조금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그 전에 다들 사람들이 빨리빨리 팔려고 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왜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러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지 않는다. 소수의 사람들만 현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주가들은요, 심리를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차트 기법을 잘 보시다 보면은, 이게 심리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충분히 나중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트는 확률을 끌어올리는 것이고요. 위치를 파악하고 현재 국면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 판단 결정 책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지난 6강은요. 보조지표 MACD를 배웠습니다. 거기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살펴보았고요. 또 일봉, 주봉, 월봉 또 같이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지구의 공전, 자전 등등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은 간단합니다. 지난 6강에 이어서 또 보조지표, 네,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보조지표를 알아볼 건데요. 오늘 상당히 간단해요. 지난 6강에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조지표는 5, 3, 3, 10, 6, 6, 20, 12, 12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표를 추가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증권사마다 좀 다른데 스토캐스틱이라고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영어로 스토캐스틱 패스트가 있고요. 또 오실레이터가 있고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있어요. 슬로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네, 창이 뜨겠죠. 그래서 창이 뜨면은 533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들어요. 같은 거를 또 만들고서 지표는 16을 설정을 합니다. 또 하나를 만들어요. 20, 12, 12. 그래서 지난번에 보조지표 하나, MACD가 하나 생성이 이미 돼 있는 거고, 그 아래에 533, 스토캐스틱 슬로우 16, 그리고 슬로우 똑같은 거 20, 12, 12. 이렇게 세 개를 설정을 해 둡니다. 그럼 밑에 깔린 보조지표가 총 4개가 되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만 설정해 두시면 되고요. 이런 것은요, 우리가 잘 보세요. 보조지표를 뭐 실시간으로 막 확인하고서 이 스캐퍼 단타 막 이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도 되고 또 MTS에서 설정해 주셔도 되고 어쨌건 설정을 해 두세요. 그러면 기억을 해 주셔야죠. 뭘 기억을 하느냐. 네. 지금 최근이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움직이는 이 나스닥 지수를 현재 진행형 우리 한번 보면은 최근에 저는 나스닥에 대해서 이런 뷰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전 생방송 때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주가가 20선 아래에 있을 때, 네.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많다. 단기적으로. 이거 나스닥 지수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갈 수도 있다. 이게 확률이 높다였죠. 그 당시에. 네. 그 다음에 어때요? 조정이 나스닥 종합지수가 다음날 7%까지 급락이 나왔고 종가로 4%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럼 왜 여기서 저항이 있는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기존에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저희와 같이 똑같은 기법을 배워서 여기서는 제가 그때 생방에서 이날 아침에 매도를 합니다. 네, 매도를 하는 이유를 얘기를 했죠. 저항이 저는 개인적으로 올 것 같다. 네, 초판에 21선.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수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매수를. 그러면은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매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거래가 체결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이렇게까지 못 올라오고 이 중간 정도까지 올라오고 가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바라본다면.
근데 다행히도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들 똑같은 걸 바라보지 않죠. 뉴스만 바라보고서 매매하는 사람이 있고, 왜냐면 이날 관세 유예 90일 소식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 따라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단계적으로 내가 뭐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하고 똑같은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아주 많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의 비유.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저랑 같이 오셨던 분들은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네. 20선을 이번엔 뚫을 가능성이죠. 20선을 뚫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뚫고 넘어갔죠. 박스권의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안 가고 여기서 20선으로 올라가는데 20선도 넘어가고 20선 위로도 올라갈 이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것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 시황이겠죠. 시황. 또 뭐 지표가 있으면 지표고, 그 당시에 시황, 분위기에 또 키맨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이 차트가 같이 병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MACD에서 여기 정도 되고 있는 상태이겠죠. 여기서 제가 색깔을 좀 더 명확하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뭐야 죄송합니다. 좀 더 어떻게 칠해줘야 되나. 네, 좀 더 자세히 칠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좀 눈에 잘 띄실 거예요. 네, 여기서 뭐가 나왔죠? 네, 골든이 나와 있는 상태죠. MACD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거 뭐냐, 아까 뭐죠? 533 스토캐스틱 533. 네, 어때요? 여기서부터 골든이 나왔죠. 또 여기서 골든이 나오죠. 네, 이거 166 6이에요. 여기서 골든이 나오죠. 네, 요거 20, 12, 12, 12, 12. 여기서 골든이 나오죠. 네, 요걸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은 533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흐름, 166의 경우에는 중기적인 흐름. 그러면 뭐겠어요, 이거? 장기적인 흐름이겠죠. 그러면은 그 전에 어때요? 장기적으로 여기서 골든이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관점이죠? 음의 관점이죠. 약하다. 장기적으로 약하다. 네, 이거 단기적이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여기서부터의 어떤 변화들이 조금 있는 것이죠. 그 얘는 4월달 들어와서 얘는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시즌에는 장기적인 거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여기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신호가 많은 거고, 그 MACD는 어디예요? MACD는 여기서부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점입니까? 잘 보세요. MACD는 이 이후에 계속 골든 유지되고 있고요. 골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장기적인 20, 12, 12 요 이후에 계속해서 양의 흐름, 골든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죠. 골든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관점이죠? 이 시기에서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을 거예요. 이번에 이 저점이 쉽게 깨지진 않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점이 올라가고 내려왔지만 급락이 나왔죠. 하지만 이것이 쉽게 깨지진 않겠구나 까지를 예상한 거예요. 그 정도 분위기를.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에 나시겠지만 익절하고 급락 나와서 다시 사고 했던 것이 또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깨지진 않구나. 밑에 보조지표 보셔야 돼요. 지금 보조지표 보셔야 된다고요. 보조지표 계속 양의 흐름이죠. 누구 하나가 음의 흐름입니까? 단기적인 I인 533이 음이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양이죠. 양이고 양이죠. 하나가 음의 흐름이죠. 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533을 한번 보시면 요렇게요. 그러면 지금 다 어때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떠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골든 나오는 거죠? 골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가면. 바로 단계에서. 얘는 어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때요? 여전히 지금 골든인데 접점이 되고 있죠. 접점을 받아서 이렇게 되려나? 그런 거고. 이 장기적인 것은 여전히 양의 흐름이 나오고. 그럼 뭡니까?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뭐예요? 변곡점이다. 만약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좀 더 이렇게 가고 계속 골든 유지, 골든 유지, 골든 유지다. 그럼 그 정도라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 이제 변화가 나타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또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분위기가 어때요? 네, 요 시기부터 분위기가 장, 중, 단, 네, MACD. 네, 모두 다 분위기가 괜찮은 상황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봉에서 나온 케이스예요. 그 전체적으로 이것만 봐줘도 충분히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보조적으로. 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보조지표 빼더라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를 깨지 않으면은 뭡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볼린저 밴드 지난번 배우셨을 거예요.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상방이면은 또 이렇게, 네, 이렇게 가는 거죠. 하방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계속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동안 어때요? 이렇게, 이게 하락장이었으니까 이렇게. 네. 또 하락 2파였으니까 또 어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요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네. 이게 하락 1파의 하락장. 네, 이렇게. 또 하락 2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전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얘기를 여기서 그때 생방송에 있었나? 네, 이 얘기를 이제 시장은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20선을 기준으로 네, 이렇게 자는 거죠. 그래서 20선 아래에서 잡고 있으면 기다리면 20선은 아니라 20선을 뚫고 가고 그래서 상단으로 올라가는 그 상단은 높은 위치요. 상단에서 하단은 낮은 위치요. 네, 20선 아래에서 잡아놨으면 네, 여유 있는 수익이요. 이렇게 해서 박스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그 당시 한 거죠. 지금은 어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은색에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볼린저, 네, 20선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정도 왔을 때 20선에서 저항은 뭐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차익 실험 매물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판에서는 박스권 움직임이기 때문에 박스권이라면 이렇잖아요. 중심이 있고요. 그럼 박스권에서 여기 정도는 뭐예요? 중간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거죠. 여기는. 그 여기는 뭐예요? 박스권에서 상단이죠.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래서 20선 아래에서 샀으면 네, 여기까지 올라갔고 지난번에 여기서 좀 더 올라가야지 박스권 중상단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기는 좀 아깝고 여기까지는 가야지. 그런 상황이 여기서 나왔던 거죠. 그 당시에. 최근에 생방송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가지고는 부족하고 상단까지는 올라가야겠다. 박스권. 그래서 여기까지 더 기다렸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얘네들은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지금 봄이냐 따뜻하냐 차갑냐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감지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신호가 좀 잘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보는 것이고 시황도 보면서 이렇게 따따따따 아들과 딱 맞춰지니까 확률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다른 상황에서는 뭡니까? 뭐 별도로 얘기하기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보세요. 이런 시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보세요. 중간중간 반등이 있죠. 지지 라인에서 반등은 있죠. 그냥 기초 반등이 있을 뿐이다. 네, 여전히 음이 크다. 여전히 내 힘마리가 없다. 그렇죠? 단타 기초 반등 이런 저거죠. 기초 반등도 크지 않죠. 대신 나오긴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제가 여기서 또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반등이 이만큼 나온 거죠. 전저점 이탈하면 어떻게 되죠? 네, 급락이 나오는 거죠. 전저점이 이탈하면 네,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급락이 나오면 또 우르르 쾅쾅쾅쾅 네. 우르르 쾅쾅쾅쾅 그때도 한번 제가 알려드렸을 거예요. 이 정도 네. 제가 이거는 언제 얘기를 했냐 제가 이 당시에 이거 잘못 걸리면요 15,500 정도까지도 내려갈 겁니다. 여기 정도까지도 네, 그때 내려왔으니 매수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계속 보시다 보면은, 야, 확률이 우리가 뭐 100번 하면 100번 다 맞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거에 비해선, 다른 지표라든지, 다른 거에 비해서 확률이 은근히 높은데? 라는 생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그러면서 뭐 시장을 좀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모든 투자는 다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스크. 그래서 리스크를 틀렸을 때 리스크 관리는 또 뭘로 하면 되겠죠? 그동안 어떤 필살기 1, 2, 3강 등으로 또 카바를 충분히 쳐줄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쉬운 거예요. 스토캐스틱 슬로우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의 개념은 MACD하고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동일한 상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거는 진짜 강한 음의 상황이잖아요. 강한 음의 상황 속에서 양이 나왔어. 단계에서. 그럼 힘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죠. 반등은 있었지만 힘이 크진 않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반등은 있지만 힘은 아주 세지 않잖아. 그래서 다 같이 양양 나올 때가 좀 해볼 만한 거예요. 가끔 가다 이 사이클을 보시면은 가끔 가다가 사이클이 있죠. 어디가 양양 나오려고 그래. 네, 여기서, 네, 그리고 여기서, 네, 여기서, 네, 이게 이제 중기, 장기죠. 이런 것도. 이건 단기고, 단기는 계속 신호가 있고. 이게, 여기서 양양, 네, 여기서 또 양양, 네, 중기, 장기. 그럴 때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봉, 월봉도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시더라도 이 주봉에서, 나스닥 지수예요. 주봉에서 120선 오니까 뭐예요?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구나. 네, 그 아래 241선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부터는 뭐 100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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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반등이 나오는 구간. 아주 큰 건요. 스토캐스도 마찬가지고. 아주 큰 거는 어때요? 어디서 진짜 큰 것들이 나옵니까? 여기죠. 네. 여기 시대에는 뭐예요? 와우.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오랜만에. 이게 주봉이니까. 이게 23년도 초. 네. 장기적인 건 신호가 자주 바뀌는 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좋은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또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 네. 월봉은 어때요? 어디가 좋은 시기예요? 여기. 이건 단기고. 요 시기. 23년도 초중반. 23년도 초중반. 23년도 초중반. 아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있습니다. 시장은 결론적으로 사이클을 도는구나. 그래서 이런 보조 지표들도 사이클을 도는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중기적인,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시황하고 해서 같이 묶어서 종합예술로 판단하면은 확률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전할 때처럼 시야가 좁을 수 있어요. 운전을 초보자인데 앞만 보고 가기도 바빠. 그렇죠? 이게 브레이크, 엑셀 밟기도 바빠. 근데 어떻게 백밀러를 보고, 어떻게 사이드밀러 보고, 어떻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까? 처음에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요. 그런데,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 출퇴근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점차 자연스럽게 백밀러도 보고, 사이드밀러도 보고, 그것도 보고, 신호등도 보고,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지금도 아마 이러실 거예요. 오늘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이거 하나 배우려고, 봤는데, 야, 이거 하나 보는데 갑자기 MACD 나오고, 볼린저 밴드 얘기 나오고 하죠. 처음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끊어서 말씀드리죠. MACD는 어떻게 보고,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보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볼 게 많구나 하지만요. 어느 순간 보면 운전하듯이 그렇게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